일선 학교의 사서 배치율이 크게 낮아 도서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이 겉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명예사서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86회 춘향제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사랑공연과 길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으로 참여형 전통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익산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안건이 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19년에 문을 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라북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정읍 33mm를 비롯해 진안 30.5, 전주 23.2mm 등이며 비는 앞으로 5mm가량 더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등 4개 시군과 서해상에 각각 발휘됐던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새벽을 기해 모두 해제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학교 10곳 가운데 9곳에는 도서관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없습니다. 그 공백을 학부모들이 명예사서로 나서 메우고 있는데요. 사서교사를 충원하는 근본 대책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다 보니 책을 읽으려는 학생들로 학교 도서관이 북새통입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해주고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학부모. 정식 사서교사가 없다 보니 학부모 45명이 매일 조를 편성해 자발적으로 나와서 명예사서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좋고 또 막 책도 책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더 못 찾겠다고 하면 직접 따라와가지고 찾아주시기도 해서 좋고. 아이들의 글밥이 늘어나고 생각하는 거 이런 지혜롭게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독서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빌려가는 거 보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이처럼 학부모 명예사서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1,500명당 1명의 사서가 학교 도서관에 배치돼야 하지만 도내 사서교사는 66명뿐. 충원율이 42%에 그치고 있고 학교 수로 따지면 10곳 가운데 한 곳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은 순회 사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 학부모 재능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순회 사서교사 이것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좀 7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얼마든지 권장할 일이지만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를 늘리는 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최대 현안인 탄소법이 이번 주 목요일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쟁점 법안이 아닌 탄소법에 대해서는 상정과 의결에 큰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4년 발의된 뒤 법안 연계 처리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남원 춘향제가 오늘 폐막합니다. 춘향제는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호응이 컸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원 광안루에서 한복 차림의 무용수가 전통가락에 맞춰 춤사위를 뽐냅니다. 절제된 몸동작에 관객들이 숨죽이며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또한 주변에서는 신나는 에어로빅 경연과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거렸습니다. 국악도 구경할 수 있고 우리 한복 옛날 고전 것들 여러 가지 애기들 체험할 게 많아서 참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86회째를 맞은 남원 춘향제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한데 어울리는 사랑춤 한마당과 댄스 경연대회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체험마당이 젊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인끼리 이렇게 볼거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이벤트 축제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또 볼거리도 많고 그게 좋더라고요. 예. 여기에다 이탈리아와 러시아 예술단의 민속 공연과
중국 예술단의 전통기계 공연은 이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축제는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전통의 멋을 잘 살렸다는 평을 받았지만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같은 시설 운영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춤동장을 만들어낸다거나 해서 그래서 같이 만나서 춘향에 대해서 알리고 춘향을 또 이해하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인 춘향제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국내 최고 인기 축제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옥마을에 편중된 관광객을 도심 전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변화된 관광 추세와 관광객들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관광발전 계획을 통해 전라가명과 사대문 복원 등을 망라하는 관광정책을 제시하기로 하고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광객 유치와 분산 외에도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부동산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들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가운데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은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업체에게 지원된 비과세 감면액은 200억 원가량으로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감면세액이 모두 추징됩니다. 논란이 계속돼 온 익산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이 올해는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80억 원을 들여 오산면의 옛 영면초등학교 자리에 신축하는 내용의 익산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설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해 2019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현재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산호는 관상용으로도 인기가 높죠. 지금까지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는데요. 제주에서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 지역 소식, 이번 주는 제주 MBC 이소연 기자입니다.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인 서귀포 앞바다. 형형색색의 곱게 핀 연산호가 바위를 따라 끝없이 펼쳐집니다. 최근에는 집안에 수족관을 두는 경우가 늘면서 산호도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남아시아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로 공생을 해서 사는 말미잘 종류. 그다음에 이제 그 관상생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로서 이 산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산호 양식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최근 열대경산호 3개 종의 무성 증식에 성공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다양한 종의 산호를 번식시킨 뒤 어민들에게 분양해 본격적인 대량 양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호는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그렇게 지금 각광받고 있고요. 말 한 개체당 다른 어종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산호를 활용한 칼슘제와 화장품도 출시돼 제주 바다의 새로운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번식 개화기를 맞은 특산종의 보호를 위해 덕유산 설천봉에서 향적봉 사이의 탐방로를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천봉 향적봉 구간에는 삭과 무산소의 족제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구상나무, 음판나비 등 특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충남 서천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종목별 동호인 친선 경기를 경연제로 개최하고 금강하구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와 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군산시 화장장에 대한 서천 군민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계기로 앞으로 양시군 여러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지난 4.13 총선 이후 3당 출연이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조성되면서 언론의 논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거의 한편이다시피 했던 보수 언론들까지 국정의 난맥상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테러 방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파견법과 양적 완화 등 여야가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했던 현안에 대해 언론들이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해온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 같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최근 가장 부각된 사례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 같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망자 수만 100여 명을 넘고 부상자도 1,500명에 이르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보수 정권 8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살균제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담당 부처는 기업과 사용자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껴갔고 여당은 야당의 특별법 상정을 가로막으며 국민을 위한 정당의 역할을 외면했습니다. 기업과 자본의 이익만을 줄기차게 보호해온 보수 정권 8년의 적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적폐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듬해엔 세월호의 사건이 발생했고 세월호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와 정치권의 거부와 불통으로 진상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입니까? 칼자루를 쥔 정권의 비호 아래 유야무야 뭉개진 불법과 편법의 비정상도 이제 정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물처럼 쏟아지는 개혁이나 개선 요구 중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 가려서 분명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왕좌왕하고 세월만 보낸다면 국민들의 심판은 다시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네, 비가 내린 뒤 월요일 아침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광장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입니다. 비가 내린 후라 맑고 선명한 교통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도 오랜만에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 속도를 보시면 지면이 젖어 있는 빗길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감속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백제대로 전 구간 지금 차량 흐름 좋은 상태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에서 숙박을 하며 국악을 배울 수 있는 남원 한파우 소리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도농악의 보존을 위해 건립된 남원 한파우 소리체험관은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체험동과 공연장,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 숙박동을 갖췄습니다. 체험관은 소리 명상길과 덕음산 솔바람길과 연결돼 있고 인근에 천문대와 춘향 테마파크도 있어 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통 농악도 배우고 국악도 배우고 또 전통 한옥에서 숙박을 하는 힐링의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가공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해썹지원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직매장 가공품 모니터링과 생산업체 현장 지도를 실시합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회 김제 모악산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금산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모악산 축제는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과 순례음악회, 동학혁명을 주제로 한 연극이 마련됐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고창군 대산면 목교마을의 이팝나무가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수령 250년 정도 된 대산면 이팝나무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전자 은행을 통한 복제나무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대학교가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모집해 지원합니다. 전주대학교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 오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정 규모는 21명이며 일반 창업은 최대 5천만 원, 고급 기술 창업은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닷새간 해상안전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공통훈련 4회를 비롯해 도상훈련 4회, 현장훈련 6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 재난 상황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군산해수청은 또한 이번 훈련이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익산국토청은 어제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가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공원과 녹지의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관내 공원 50개소에 포충기 113대를 설치하고 오는 10월까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봄철 회양목 명나방부터 여름과 가을 미국 흰불나방까지 해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포충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포충기는 화학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곤충의 주광성을 이용해 포집한 다음 고속 회전 날개가 해충을 분쇄해 제거합니다. 전북법률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계유지 곤란자 5명에 대해 병역 감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곤란 병역 감면 제도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사실상 생계 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병역 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해양안전서가 가정의 달 5월에 대형 경비 함정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함정 공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군산 서초등과 순창 유등초등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등 30여 명이 군산해경 천일함을 견학한 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유치원생 40여 명이 견학할 예정입니다. 해경서는 비상 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함정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견학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 왕자와 콩쥐팥쥐가 내일부터 닷새간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제13회 도원회전이 내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시사 코미디 연극 늙을 도둑 이야기가 오는 19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익산 시립무용단과 풍물단이 19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합동 정기 공연을 갖습니다. 전주 아버지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21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김제시 모악산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제9회 김제 모악산 축제가 20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제1회 완주 프로포즈 축제가 오는 21일 전북 도립미술관 등 모악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9회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오는 20일 김제 요촌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회 전북대학교 스피치 대회가 19일 진수당 바로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늘까지 3D 프린팅 활용 소품 제조 창업과정 교육생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월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오전에 최고 2.5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